울산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문수산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 기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매 살해 사건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인 살인사건 검거율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소화기를 충전해야 한다고 속인 뒤에 소화기를 들고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과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원룸들이 불법 전단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붙이니까 두 사람 붙이고 세 사람 붙이고 이 덕심 자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현장 고발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대 여성 납치 질식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친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부모를 피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4일째 진행 중인 가운데 연대투쟁이 예고돼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울산 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 5년 동안 41%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니스트가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분야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2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네, 문수산 특혜 의혹 등 공직 기각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문수산의 아파트 허가를 하면서 기부 체납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건 특혜라고 따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아파트 사업주가 내놓은 대체부지의 근저당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신장렬 울주 군수를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커다란 행정착오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체부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안 했다. 그 전의 잘못을 계속 반복했다. 그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KCC의 하천 무단 점용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건 공무원의 근무 태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직무 태만입니다. 공장을 전설하는데 어떻게 지적도가 안 들어오고 이게 자기 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한단 말입니까? 지난해 울산 공직자의 청렴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칠 정도로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혜라든지 부패나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오늘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와 박명우 시장의 답변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울산에서 175건의 화재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으며 3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오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8월 말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는 모두 26건으로 올해만 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등 이 경찰의 미숙한 초동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우 기자입니다.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하고 55일 만에 붙잡힌 김홍일. 사건 초기 곧바로 용의자와 도주 차량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주민 제보를 받고서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공개 수배가 내려지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분이 확인됐고 특정이 됐고 이거는 뭐 간단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면서 출발했다 이래 봅니다. 부산에서 이게 잡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상황이 진행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좀 초기에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경찰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75%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국감에서 거론됐던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3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울산경찰의 수사력 부재가 기형적인 인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경장 순경은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고 또 경위 경사는 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최근 외국인과 청소년 범죄가 크게 드러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찰 순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UBC 보도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울산 지역 순찰차 266대 가운데 블랙박스를 단 차량은 39대로 탑재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14.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순찰차가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가 전국적으로 3,000건에 이른다며 의무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에 산재와 공공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전국에 공공병원이 300개가 넘지만 울산에는 노인병원 외에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산재율이 높은 울산에 산재병원도 없다며 울산만의 공공병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울산 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1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3.4%, 5년 전에 비해서는 41.6%가 늘어났습니다.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울산만 증가폭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소화기 충전 사기가 겨울을 앞두고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충전해야 한다고 속인 뒤 아예 소화기를 들고 달아나는 수법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화기가 있던 식당 한 켠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13일 소화기 충전업체 직원이란 남자가 소화기 3개 가운데 2개를 가져간 겁니다. 충전하고 이거 교체를 해갖고 새 거를 이렇게 갖고 온다든가 꼭 지금부터 그렇게 와가 행동을 하는 거 좋지. 하지만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했지만 그런 사람 없다는 말만 들었고 결국 소화기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명함을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 적기가 있습니까? 예, 이 번호가 적혀 있어요. 다르게 또 전화가 한번 왔던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근 의무 설치 규정이 강화돼 소화기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노린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 소형 소화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당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원룸 같은 데는 법적으로 이제 다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되고 수요가 좀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최근엔 소방공사 등 관공서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서 소화기 구매나 교체를 강요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재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은 주의해 주시. 소방당국은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으면 정상인 만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원룸 건물들이 불법으로 부착한 전단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른바 떴다방 업자 간의 과열 경쟁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이다루 기자입니다. 온산공단 집단 이주 지역인 울주군 온산읍 일대. 빼곡하게 들어선 원룸마다 임대와 전세를 알리는 전단지로 도배가 됐습니다. 보다시피 너무나 이게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니까 한 사람 붙이니까 2사람 붙이고 3사람 붙이고 이 덕신 자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고 봐요. 마치 경쟁하듯이 뗐다 붙이기를 반복하다 보니 건물 외벽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 업무의 30%를 차지하죠. 저는 이제 주인들이 다 지방에 있으니까. 이 같은 현상은 공장 증설과 신고리 원전 건설로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원룸이 급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산 지역의 원룸은 3, 4년 전만 해도 200여 개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700개를 넘어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원룸 증가에 따라 임대계약 수요도 몇 배나 늘어 이를 노린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자, 이른바 떴다방이 진출했습니다. 1년 계약 한 건에 30만 원가량이 오가다 보니 떴다방 업자와 기존 중개업자들의 과열 경쟁으로 전단지만 쏟아지는 겁니다. 작년 봄,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미에서 부동산들 왔거든요. 떴다방식 없죠. 그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붙인 거예요. 중개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 생긴 원룸촌이 전단지 도배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유니스트가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분야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도 유니스트를 찾아서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재 이영남 기자입니다. 80대 노 교수가 유니스트 강단에 섰습니다. 1962년 개구리를 복제해 동물 복제의 기초를 다진 학자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존 거넌 케임브리지대 교수입니다. 존 거넌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인간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발전했지만 첫 시도는 생물학적 관심이었다며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ur lecture? That was that all cells of the body have the same genes. 존 거넌 교수가 이곳을 찾은 것은 유니스트가 줄기세포 연구관 개관에 맞춰 국제 줄기세포 학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유니스트 연구진 50명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제작 그리고 약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줄기세포 분야 연구에 앞으로 500억 원을 더 투자하고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분야의 선도 기술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피해자의 부모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현재는 어떤 심경인지 피플앤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2년 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질식사 사건. 산낙지를 먹다 목에 걸렸다는 남자친구의 주장에 따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돼 시신은 화장됐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숨진 여성의 보험금 2억 원을 받아 잠적하면서 아버지 윤성호 씨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하면은 살인으로 너 고소장 들어왔다. 그러면 입봉할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 안 하고 8월, 7월 중순 넘을 때까지 혼자 알아본 거라고.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남자친구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사형을 구형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버지 윤 씨는 또다시 넉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사님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또 피말라야지. 하루가 1년같이 사는 거야, 하루가 1년같이. 아버지 윤 씨는 딸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 법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 강력 사건은 두 번 다시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뒤섞여하고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 피플앤 뉴스 김혜진입니다.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17,5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1,200명, 7.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 지역 전체 개인 사업자 10만여 명의 17%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2007년 17,8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울산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 발주공사에서도 외면받는 등 극심한 수준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협회 울산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발주된 공사는 1조 9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20%인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가 4분의 1을 넘는다며 지역업체 수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정 혁신도시 호반 베르디움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의 2,500세대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에 나섭니다. 346세대 규모의 호반 베르디움이 오늘 남구달동 번영사거리에 견본주택을 연 것을 시작으로 울주군 윤리보금자리 주택과 남구 에코하이츠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강동 블루마시티 2차 푸르지오와
반구동 이편한 세상도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비정규직 집회는 오늘부터 고공농성이 끝날 때까지 매일 현장에서 촛불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울산과 아산, 전주 등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는 내일 오후 철탑 농성장에서 결의 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집회는 또 고공농성 10일째인 오는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오늘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가 하루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시비가 붙자 폭력을 휘두른 대학생 2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중구 동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3살 이모 씨와 시비가 붙자 이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울주군 웅천면의 톱밥 공장에서 불이 나 피해자재 파쇄기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18대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은 엄정한 현장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16회 울산배 축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울주군 범서읍 하나로마트 야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배 품평회, 배요리 경연대회와 함께 울산배 50% 할인 행사도 열립니다. 울주군 온산읍 주민들을 위해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온산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오늘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이 시설은 석유 비축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온 버력을 판매한 103억 원을 포함해 모두 223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주군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온양읍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보건과 복지 등 8개 분야에 걸쳐 81개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체험과 함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8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축제 동행이 오늘 롯데백화점 야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협의회는 오늘 청량농협에서 지역쌀 사주기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쌀은 3억 원 상당인 4,750포대로 지난 2003년부터 청량면 일대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해오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현대학원이 오늘 북구 당사동 현대어린이 자연학습원에서 올해 고구마 수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는 지금까지 50여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 최대 자연체험 학습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주말과 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이번 주말은 깊어진 가을을 만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조금 쌀쌀하겠고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으로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하시기에도 문제 없겠고 이불 빨래도 잘 마르겠습니다. 요즘 가을산 찾는 분들 많으시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라이터는 집에 두고 가시고 산불이 났을 때는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2도가량 오르면서 5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 끝냈어요.